예,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저번에 이제 이 도너츠 세계, 도너츠 세계의 그림을 그리면서 산업혁명은 인간에게서 육체로 하는 일을 빼앗아가는 개념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에게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간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계가 사람에게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우선 제가 경험했었던 일들을 기억을 떠올리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10대, 20대 그리고 30대 초반 정도까지는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고 선뜻 동의하시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자, 94년도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94년. 94년 전 시대에는요. 약간 전 시대죠. 94년 전 시대에 이 PC 통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나우누리, 천리안, 하이텔 등등의 이름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PC 통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94년 전이에요. 있었는데 94년과 95년에 인터넷이 이제 한국에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제가 94년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실제로 강남역의 어떤 인터넷 카페에서 인터넷을 10분 사용을 하고 4,000원을 낸 적이 있었어요. 10분 사용에 4,000원인가를 냈던 적이 있었죠. 지금 PC방에서 10분 사용에 4,000원 그러면 미쳤냐? 라는 소리를 듣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가 어떤 시절이었냐? 마이크로소프트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만든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넷스케이프 이제 이 회사는 옛날에 망했는지 아니면은 인수합병 되었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그죠? 아마 어디 합병이 됐거나 아니면 망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은 이 IT 업계에서 메인 플레이어는 아니에요. 주로 이렇게 회자되는 그런 회사는 아니죠. 그죠?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 넷스케이프가 이 회사 둘이서 웹 브라우저 엔진을 가지고 주도권 싸움을 한 해 만에 어쩌고 저쩌고 하던 시절이었고요. 지금은 한국 시장에서 손을 뗀 야후 코리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야후 코리아가 있었을 때였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야후가 대단히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요. 구글의 존재는 있지도 않을 때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엔 구글이 없었어요. 자, 지금 계속 이제 이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대단히 획기적인 개념은요. 이메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전자메일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술의 진보였고 혁명적인 개념이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이메일을 쓰게 만드는 사이트가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리는 기사가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메일 계정을 몇백만 명이 쓰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그거를 갖다 다시 팔고 하는 이런 회사, 이런 어떤 개념, 그죠? 이런 사이트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값에 팔곤 했다는 얘기죠. 자, 제가요 군대를 96년 11월 4일에 입대를 해서 99년 1월 3일에 제대를 했는데 전 제대했을 당시에도요 워드를 칠 줄 몰랐습니다. 컴퓨터 좌판을 칠 줄 지금이 아니고 지금 아니라 그 당시에 그랬단 얘기죠. 컴퓨터 좌판을 칠 줄 몰랐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시대가 이렇게 바뀌니까 컴퓨터 좌판을 익혀야 내가 한글로 이메일이라도 보내겠구나 싶어서 한글 타자를 스스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한글 타자 익히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군대에서 이제 일찍 근무를 서면 이제 밤을 새면서 일찍 근무를 서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가끔 일찍 사관이 이제 장교죠, 일찍 사관이 이 단어 블럭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어 블럭, 여기는 곰돌이, 여기는 바보, 이런 단어 블럭이 이렇게
지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이게 지상에 닿기 전에 딱 쓰는 거죠. 이 단어 블록이 위에서 떨어지면은 그 블록이 이제 땅에 닿기 전에 빨리 해당 단어를 기입하는 어떤 그런 워드 게임을 밤새도록 하는 것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뭐 그런 거죠. 여기서 뭐 이제 예를 들어 여기 개나리, 여기는 뭐 워싱턴 뭐 이렇게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뭐 그다음에 여기는 뭐 강아지 이런 단어가 딱딱 떨어지고 이게 땅에 딱 닿기 전에 딱 기입을 하면 이제 빨리 타이핑을 쳐가지고 기입을 하는 거죠. 아시는 분들이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10대, 20대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거. 근데 이런 프로그램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선택한 방법이 인터넷 펜팔이었죠. 그래서 야후 코리아에 들어가서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펜팔 상대를 골랐습니다. 배움의 동기부여 극대화를 위해서 무작위로 한 자매를 선택을 해서 독수리 타법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예. 그랬더니 답장이 왔죠. 그렇게 이메일로 몇 번을 주고받는 중에 그분 그 상대편에서 자신이 나레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레이터 모델. 예. 이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살짝 좀 이제 화가 났나 봐요. 예. 증명시켜주마고 하길래 그래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촌역에서 그때 당시에 맥도널드였는지 아니면 KFC였는지 좀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그 마스코트 있잖아요. 맥도널드든 뭐 KFC든 그 있잖아요. 그 마스코트 앞에서 실제로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진짜 나레이터 모델이 맞았고요. 키가 대단히 크고 얼굴이 정말 이게 주먹만한 얼굴이 주먹만한 눈, 코, 입이 CD 한 장에 다 가려지는 어떤 그런 분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보다 상당히 누나였던 그러나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분을 그 뒤로 두세 번 정도 더 봤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게 다였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저는 그분과의 이메일 펜팔 덕에 독수리 타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99년 이후에 채팅 사이트들이 대단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뭐 대표적이었던 것이 하늘사랑이라고, 이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사랑이라는 사이트랑 세이클럽인가? 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이 두 개였는데 별로 바르지 않은 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하늘사랑으로는 어떻게 호기심으로 채팅을 한두 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다 전부였죠. 뭐. 이제 이때 당시에 인터넷 외에도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혁명적인 시기였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사람들이 이제 삐삐라는 것을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것을 많이 봤었죠. 별 관심이 없었지만 제가 좋아했던 누나가 삐삐가 있었길래, 그러니까는 이 삐삐라는 기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좀 좋아했던 누나가 하나 있어서 그 좋아하던 누나가 제가 그 나레이터 모델 아니에요. 그분 아니고 다른 분 다른 분이 좋아했던 누나가 그 삐삐가 있었길래 이제 전화로 번호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이제 삐삐가 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제 뭐 한 대충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입체를 그리자면은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제 번호가 나오죠, 그죠? 0123456 뭐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가 나와요. 상대가 이제 삐삐 소유자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가 이제 이 삐삐에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러면 그 번호로 전화를 해서 이 삐삐 소유자가 이제 이걸 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삐삐 치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삐삐 덕분에 어떤 커피숍에는 테이블마다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 당시 커피숍 이름이 좀 재밌었어요. 보디가드라는 이름의 커피숍도 있었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샤갈에 눈 내리는 마을?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이라는 그런 카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들어가가지고 테이블마다 전화기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화를 걸면은 삐삐 소유자가 딱 그 번호를 보고 확인해가지고 다시 전화해가지고 혹시 당신 삐삐를 치셨느냐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뭐 약간 그런 시대였어요. 자, 제가 군대를 96년 11월 4일에 입대하기 얼마 전에 회사원으로 근무하셨던 아버지가 모토로라 셀폰, 핸드폰이죠. 셀폰을 집에 가지고 오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커다란 무전기 같이 생겼는데 제 눈에는 꼭 흉기 같았습니다. 무게도 무겁고. 근데 가격대가 거의 한 300만 원대였었어요. 회사에서 임대를 해주었던 것 같은데 저는 잠깐 구경해보고 며칠 있다가 논산 훈련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7사단 전방부대에 있으면서 제대하기까지 제가 휴가를 딱 5번, 화면에 안 잡히네. 5번 나갔는데 98년도에 상병 정기 휴가를 나갔을 때 지하철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제가 입대 며칠 전에 보았던 흉기 같은 모토로라 휴대전화보다 훨씬 작은 셀폰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보이길래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왜 이리 많지? 라는 생각만 하고 휴가가 끝나서 부대로 복귀를 했죠. 제대해서 보니까 군대에 있는 동안에 뭔가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열심히 독수리 타법으로 한글 타자를 익히고 있던 때에 영어를 공부하러 종로에 갔다가 충격을 먹은 거죠. 길에서 삐삐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월 이용료는 본인 부담이지만 그냥 가입을 그냥 하고 기계를 그냥 주는 것을 보고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이때 삐삐라는 것을 저도 처음 써봤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삼성 애니콜을 못 이겨서 모토로라가 시장을 철수한다는 기사도 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 인터넷과 이동통신 기술은 결국 이 커뮤니케이션 혁명이죠. 여기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스티브 잡스라는 괴물이 등장하는 바람에 이러한 기술과 기기들이 모바일로 완전히 갈아탄 것으로 보이고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다고 봅니다. 네. 자, 저번에 제가 저번에 이제 한국을 갔었을 때 종착역에서 전철을 탄 적이 있는데요. 빈 열차가 이제 열릴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자리에 앉는데 제가 어떤 좌석을 보니까요, 이제 다 비었잖아요. 종착역이니까 이제 다 의자가 이제 비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그림이? 아무튼 빈 열차가 이제 열릴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자리에 앉는데 제가 이제 어떤 좌석을 딱 보니까 빈 의자에 사람들이 딱 앉더니 정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스마트폰을 꺼내는 동작과 모습이 좀 웃겼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의 동작이 마치 안무를 짜맞춘 것처럼 타이밍도 절묘하게 딱 맞아 떨어지게 동시에 스마트폰을 꺼내는 모습이 재밌어서 제가 한번 일부러 스마트폰을 갖고 뭐 하시나 궁금해서 훔쳐봤죠. 뭐 이제 누구는 게임을 하고, 뭐 누구는 뉴스를 보고, 누구는 카톡을 보내고, 누구는 음악을 듣고, 뭐 등등등. 스마트폰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모바일 기기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어떤 사회적 현상도 만들어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괜히 불안해진다든지 아니면 목 디스크 환자들이 늘어난다든지 등등등 말이죠. 확실히 모바일 기기로 완전히 갈아탔구나 라고 느끼는 게요, 제가 가끔 제 채널의 통계를 봐도 보통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보다 스마트폰을 통해 보시는 분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헌데 이러한 변화 과정들이 20여 년에 걸쳐 진행되면서 확실히 사람들은 기억과 생각을 기계에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90년대만 해도 이거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특히 연배가 있으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90년대만 해도 중요한 전화번호를 뭐 10개, 20개 정도까지 외우고 다녔습니다. 거의 기본적으로 그랬어요. 예. 그러나 지금은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다니지 않죠. 예. 지도를 보고 어디를 운전해서 다닐 때 가끔 이제 싸우는 일은 있었어도 실제적으로 머리를 더 썼지만 GPS를 쓰면서부터 싸우는 일은 줄었는지 모르지만 기계에 대한 의존성은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더 편리해진 것이라기보다도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바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모바일 기기로 갈아타고 뭐 4차 산업이니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사람들은 더 바보가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누군가가 어떤 목적과 의도로 사람들을 구조적으로 바보로 만들어 간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어떤 시각에서는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더 편리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이 시각보다는 점점 더 바보가 돼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90년대 잠시만요. 네, 이게 카메라 앵글이 조금 높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예. 자,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까지의 기술들 이렇게 보면은요. 자, 보십니까? 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아니 또 2010년대까지 몇 가지의 이제 기술들을 한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인터넷 그리고 이메일 90년대 이메일이라는 건 정말 혁명적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다 익숙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동통신 기술 이 두 가지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의 혁신을 불러오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 주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 모바일 기기가 대세가 되었어요. 그죠? 대세로 자리 잡고 나서 또 이제 앞으로의 기술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옛날 같으면은요, 여러분 한번 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만 해도, 그죠? 사람이 편리해지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기술이에요. 그죠? 그런데 점점 삶이 바빠지죠. 삶이 바빠집니다. 그리고 경쟁이 무한 경쟁으로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모바일 기기가 대세가 되면서 앞으로의 기술은요, 앞으로의 기술들은 어떻게 가겠어요? 이제 사물의 커뮤니케이션의 혁신을 불러오죠. 이 당시에는 주체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체가 사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이쪽 사이드에서 있을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것도 보고 있지만은 옛날 같으면은 30년에 걸쳐서 성공할 것을 3년 만에 성공하고 3초 만에 망하는 시대로 들어갔죠. 그죠? 편리해지기 위해서 만든 기술이 편안함을 앗아가 버리죠. 그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편리해질수록 편안함은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나 이 시대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뭘 알아요. 뭔가를 많이 알아요. 아는데 깊이가 별로 없죠. 그죠? 그리고 점점 사색 능력이 떨어집니다. 뭔가 정보를 많이 접하는 것 같은데 뭐 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죠. 그죠? 여기에서는 이쪽 사이드에서는 사람이 더 편리해지기 위해서 이제는 사물들이 서로 대화하게 됩니다. 사물들을 서로 대화하게 만들죠. 그러니까는 이 시대를 들었으면서 삶은 바빠지고 경쟁은 무한 경쟁으로 들었으면서 또 사람들이
점점 멍청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GPS 얘기도 하고 특히 전화번호. 지금 전화번호 3개도 외우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저 90년대 초만 해도 정말 전화번호 5개, 10개 정도 가까이 다 외웠거든요. 많이 외우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외우고 다녔죠. 그죠? 그만큼 머리를 쓰고 기억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다 기계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로 가면요 더 하겠죠. 네,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사람들이 더 멍청해지게 생겼습니다. 그거를 혹 어떤 분들은 더 편리해지게 되어 가지 않느냐, 저는 그거를 야 사람들도 이제 멍청해지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요 한국에 들어올랐을 때 가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정류장에 서 있으면은 좀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물과 사물이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몇 번 버스가 몇 분 뒤에 온다를 끊임없이 일정 간격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는 사람이 대화합니다. A와 B가 있어요. A가 야 얼마나 걸리냐? B 아 나 10분이면 간다. 야 10분 지났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야 갑자기 우리 앞에서 차량 사고가 났네. 내려서 그냥 뛰어갈게. A 얼마나 걸리겠냐? B 5분이면 간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사물의 대화로 넘어가는 거죠. 버스와 정류장이 대화합니다. 10분 남았다. 알았다. 근데 왜 안 오냐? 사고 났다. 얼마나 걸리냐? 5분. 알았다. 이런 식으로. 그죠? 사람은요, 정류장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통보만 듣죠. 여기 서 있으면서. 근데 버스하고 정류장, 사물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죠. 사물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는 게 좀 무섭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일어났어요. 인터넷과 이동통신이 좀 따로 국밥으로 노는 듯 했지만은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시대에서는 사람이 주체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기술들이 존재했는데 이것이 이 시대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는 모바일 시대로 갈아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주체가 사물로 넘어가면서 사물과 사물이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무섭게 느껴지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들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거를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 예. 그래서 한국에 가끔 이제 들렀을 때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제 정류장에 서 있으면은 저는 그게 섬뜩한 기분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 유튜브 검색창에 지니 인공지능을 한번 쳐보시면은요, 예, 말 그대로 이제 뭐 지니 인공지능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예, 방송을 잠시 멈춰보시고 시청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걸 쳐보시면 이제는 뭐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을 넘어서서 이제 스마트 홈도 진행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하나씩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가면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 가던 중에 이러한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악하게 바뀐다면 사람들이 과연 대처할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2, 3년도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 사람들로 하여금 젖어들게 만들다가 하루아침에 확 바꿔버리면 그만큼 생각을 의존해왔고 그만큼 바보가 돼버린 사람들이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 시대는 점점 이렇게 갈 거예요. 예. 그죠? 사람 중심에서 사물 중심으로 기계와 기계끼리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사물과 사물끼리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데 사람이 사물들의 대화를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죠? 지금까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2010년 뭐 이 시기에 제가 이제 살면서 직접 경험을 했던 것들이니까 특히 90년대에 있었던 그런 것들, 기술의 발전, 특히 인터넷이나 이동통신의 발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직접 보고 했던 것들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있을 일들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부분, 이런 것도 좀 다뤄봤네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